exciting run and slots the ball home. Look at this pace. They're all frightened to touch it in case he goes over. What a run. What a player. Wonderful, wonderful goal. Enjoy his watch. 안녕하세요. 세상이 원하는 체육쌤 세원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축구의 경기 기능 중에서 킥, 공을 발로 차는 그 킥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경기 기능의 하나인 트래핑, 그 다음에 리프팅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축구의 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선생님하고 같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킥은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발의 여러 부위를 사용해서 공을 차는 기술입니다. 공을 차는 기술이죠. 패스나 슛을 할 때는 거리, 정확성, 공의 스피드가 중요하다. 그리고 인사이드 킥, 인스텝 킥, 아웃 프론트 킥, 인 프론트 킥 등이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킥에 대해서 먼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훌륭한 축구 선수는 경기 상황에 맞는 다양한 킥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정확성과 스피드까지 겸비한 킥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킥이 강할수록 좋다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경기 상황에 맞는 킥을 구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 연습을 통해 슛 감각이 자신의 몸에 배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축구공이 있고요. 이건 오른발잡이 기준이라고 그때도 설명드렸습니다. 공에서 왼쪽으로 약 20cm 정도 떨어진, 정확하게 좌로 재서 20cm를 잴 수는 없지만 본인들이 지속적으로 그 킥 연습을 하다 보면 디딤발의 위치가 어느 정도가 편한지 익숙한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오른발잡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공 옆에 왼쪽에 왼발을 디딤발로 두고 오른발로 킥을 하게 되는 방향이 되겠죠. 자, 킥을 잘 하려면 디딤발이 정확하게 놓인 상태에서 몸의 균형을 잘 잡고 공을 차야 합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축이 되는 발에, 그러니까 디딤발을 이야기하죠. 축이 되는 발에 체중이 실리면 흔들림이 적어지므로 공을 차는 발이 그만큼 자유로워 정확한 킥을 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디딤발에 체중이 정확하게 실려있지 않으면 디딤발을 뒤졌을 때 미끄러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요. 왼쪽 발에 힘이 실려 있다는 것은 무게중심이 왼쪽 측면으로 쏠려 있다는 내용인데,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오른쪽 발이 좀 더 가벼워지고, 다시 말하면 좀 더 활동하기 편한 자유로운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런데 이 디딤발, 축이 되는 발에 체중이 정확하게 실리지 않으면 반대쪽 발에도 이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킥을 할 수가 없고 다리 전체가 힘이 들어가서 부자연스러운 동작으로 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부상의 염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킥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한다든지 또는 정확하게 진행되지 못한다든지 하는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킥을 할 때는 항상 차는 발은 힘을 빼고 디딤발에는 체중을 정확하게 실어서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에 곡선으로 진입하고, 화면에서 보면 이렇게 수평 방향의 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수직 방향의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을 봤을 때 이 수직 방향으로 공이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공을 차로 진입하는 방향은 약 45도 각도로 진입을 해주시면 좋고, 마지막 디딤발을 크게 내딛어서 공을 차려고 하는 발의 스윙이 힘차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디딤발과 그 다음에 마지막 디딤발을 디딜 때 디딤발이 너무 가깝게 되면, 디딤발과 차는 발의 간격이 너무 가깝게 되면 공을 차려고 하는 발을 크게 스윙을 할 수가 없어요. 동작이 그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디딤발은 크게 디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바닥에 공을 그려놓고 공 없이 킥 연습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좀 킥이 잘 된다, 발에 잘 맞는 게 익숙해졌다라고 하면 공을 놓고 이제 킥할 때는 거리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연습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구공 차는 게 좀 힘들다, 뭐 좀 일부 여학생들 또는 뭐 좀 힘이 약한 뭐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축구공 차는 게 익숙치 않으면 힘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축구공 말고 다른 공들, 뭐 배구공이라든지 좀 더 가벼운 공, 농구공으로 차는 친구들은 없겠죠. 네, 무겁습니다. 농구공은. 그리고 매우 아픕니다. 그래서 축구공보다 좀 더 가벼운 배구공 또는 뭐 폼 재질로 된, 스폰지 재질로 된 그런 공을 이용해서 하는 킥 연습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킥을 할 때는 공의 상태, 뭐 동료의 움직임 파악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정확히 차도록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많은 연습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킥을 강하게 찬다, 멀리 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짧은 거리를 어떻게 연결해주고 패스를 어떻게 해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킥을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경기 상황에 맞게끔 잘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서 이제는 발에 맞는 부위에 따른 킥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킥은 발의 사용 부위와 공이 맞는 위치에 따라 높게 차기, 낮게 차기, 휘어지게 차기 등 여러 가지 구질의 킥을 구사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킥의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1번 발의 오른발 기준입니다. 오른발 안쪽 부분에 맞는 이 킥을 인사이드 킥이라고 합니다. 발의 안쪽 부분으로 맞춘다 해서 인사이드 킥이라고 하고요. 그럼 바깥쪽은 뭐가 되겠죠? 2번 위치의 이 공은 네, 아웃사이드 킥이 되겠죠. 발의 바깥쪽 부분에 맞는 킥, 그래서 아웃사이드 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3번 여러분들 이제 운동화를 신으면 운동화 끈을 매는 이 발등의 가장 가운데 부분 있죠. 우리가 흔히 발등이라고 하는데 이 3번 위치에 공을 맞게 되면 인스텝 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번 위치 그러니까 엄지발가락 가까운 쪽, 엄지발가락으로 찬다는 건 아니고 엄지발가락 그 위쪽 부분, 엄지발가락에 가까운 부분으로 공을 차게 되면 그걸 바로 인프런트 킥이라고 합니다. 발의 안쪽인데 앞쪽 부위로 맞춘다고 해서 인프런트 킥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발의 바깥쪽, 새끼발가락 그 위쪽 부분으로 공을 차게 되면 아웃프런트 킥이 되겠죠. 발의 바깥쪽이지만 앞쪽에 위치한 아웃프런트 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의 위치, 발가락 앞쪽 부분, 축구화를 신었을 때 이 축구화 앞쪽 부분으로 차는 킥을 토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뒤꿈치로 차는 이 킥을 힐킥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토킥과 힐킥도 축구 경기에서 상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구사할 수 있는, 발휘될 수 있는 그런 킥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임팩트 지점에 따른 공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임팩트 지점은 네, 공이 내가 어떤 힘을 가하는 그 위치를 말하는데요. 이 1번 지점에 공을 차게 되면 이쪽 방향으로 공을 차게 되면 공이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회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회전이 걸린 상태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공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왼발잡이들이 가마차기 할 때, 왼발잡이들이 인 프론트 킥, 왼발잡이들의 왼발 엄지발가락 쪽 그 부위로 공을 차게 되면 이렇게 공이 오른쪽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휘어지게 되는 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위치한 공의 정중앙을 임팩트하게 되면 직선으로 가는 흔히들 말하는 뭐 무회전 슛, 대포알 슛, 뭐 이런 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왼발잡이 기준으로는 아웃사이드 킥이나 아웃프론트 킥이 될 거고요. 오른발잡이 기준으로 하면 인사이드 킥이나 또는 인프론트 킥, 가마차는 킥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구공의 오른쪽 부위에 회전이 걸리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비행을 하게 되는 왼쪽 방향으로 휘어지게 되는 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위치, 공의 제일 상단 부분에 공을 차게 되면
약간 내려 찍는 형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뭐 이렇게 공의 윗부분을 회전을 가하게 되면 앞쪽 방향, 전방으로 회전이 걸려서 굴러가는 어떤 킥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5번, 공의 제일 아랫부분을 차게 되면 백스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이 역회전이 걸리면서 이제 공의 아랫부분을 차다 보니까 위쪽으로 뜨는 그런 현상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롱킥, 멀리 보내는 킥을 할 때는 5번 위치에 임팩트를 가해서 킥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킥을 활용한 슛인데요. 킥은 말 그대로 공을 차는 기술을 말하는 거고요. 슛은 상대편의 그 골에 내가 득점을 하기 위해서 킥을 하는 행위를 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킥을 활용해서 2명 또는 3명이서 또는 뭐 그 이상에서 슛을 하는 연습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인스텝 킥을 활용한 슛을 하면 인스텝 킥, 발의 정중앙, 여기서는 2번 위치가 되겠죠. 인스텝 킥을 활용하면 발등으로 공을 차고 궤도가 낮고 강력한 슛을 할 때 주로 사용한다. 흔히 말하는 뭐 캐논 슛, 대포알 슛, 뭐 이런 슛을 할 때 인스텝 킥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사이드 킥은 발의 안쪽 넓은 면으로 공을 찬다. 정확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사용한다. 사진에서 보면 1번 위치 공이 되겠습니다. 주로 패스할 때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페널티킥 상황이 나왔을 때 이 인사이드 킥을 이용해서 슛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프런트 킥입니다. 엄지발가락 쪽에 발등으로 공을 차며 먼 거리에서 슛할 때 사용하고, 골대 앞에서 프리킥 할 때 상대 선수들로 만들어진 벽을 넘겨 커브를 그리며 공을 넣고자 할 때 많이 사용한다.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가마차기와 같은 방법을 할 때 주로 인프런트 킥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칩킥이라고 해서 공 밑을 발끝으로 툭 차면 공이 역회전이 가해지고 가볍게 뜨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5번 부위가 되겠는데요. 이 5번 부위를 토킥, 이 발 축구화의 끝부분, 발가락이 있는 이 끝부분으로 이 공의 아랫부분을 툭 가하게 되면 회전이 걸리면서 공이 이렇게 포물선 모양으로 뜨게 되죠. 그래서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골키퍼의 키를 넘겨서 골키퍼보다 높게 공을 차서 슛을 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킥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은 킥과 슛은 엄연히 다른 기능 요소이고, 킥이 좀 더 광범위한 공을 차는 모든 기술을 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킥 기술들을 이용해서 패스도 할 수 있고 또 슛도 할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킥에 대한 복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그러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축구의 기술 중에서 트래핑, 리프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의 기능은 뭐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더 있지만 오늘은 트래핑과 리프팅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를 보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트래핑은 자신의 앞으로 날아온 공을 팔을 제외한 신체의 각 부위를 사용해서 잡아놓는 기술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 선수든 또는 우리 편 선수든 누군가가 나한테 날아오는 공을 정확하게 팔을 제외한, 팔을 사용하게 되면 핸들링 파울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요. 팔을 제외한 신체의 부위로 어떻게든 내 몸에 한번 맞춰놓고 그리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내 주변으로 떨어뜨려 놓는 그런 기술을 트래핑이라고 합니다. 트래핑이 왜 필요하냐면 흔히들 말하는 우리가 최고의 선수들, 뭐 유명한 선수들, 정말 실력이 세계급인 선수들 보면 트래핑 기술에서부터 차이가 나죠. 그래서 아무리 먼 거리에서 또는 아무리 강하게 나한테 공이 오더라도 그 공을 나의 신체 부위를 이용해서 받아내고 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으로 안전하게 이렇게 공을 떨어뜨려 놓는, 이렇게 잡아놓는 이런 기술을 선보이는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좀 익숙하게 사용하다 보면 아무래도 내가 그 다음 동작, 드리블을 하거나 또는 슈팅을 하거나 또는 패스를 하거나 할 때 유리하게 작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트래핑은 득점으로 연결이 되는 뭐 직접적인 기능은 아니지만 내가 경기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과학적 원리를 좀 살펴볼 텐데요. 트래핑과 충격력의 완화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날아오는 물체를 안정적으로 받으려면 물체를 받는 순간에 시간을 늘림으로써 충격을 완화시켜야 한다. 축구의 트래핑은 이러한 원리를 이용한 기술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왼쪽 화면과 오른쪽 화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왼쪽 화면에 있는 그림은 딱딱한 벽을 의미하고 있고요. 오른쪽 벽에 나와 있는 그림은 좀 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어떤 뭐 스펀지나 아니면 좀 푹신푹신한 벽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공과 아래쪽에 있는 공이 이 벽에 맞았을 때 튕겨나오는 그 방향이 다르죠. 왼쪽에 있는 공은 좀 강하게 튕겨나오고 오른쪽에 있는 공은 좀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면서 멀리 튕겨나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을 트래핑할 때 충격을 이렇게 오른쪽 상황처럼 흡수함으로써 공이 멀리 튕겨나가지 않게 하는 원리가 바로 트래핑에 숨겨진 과학적 원리겠죠. 그래서 축구공이 내 몸에 닿는 면적, 그 다음에 시간을 최대한 길게 끌어줘서, 다시 말하면 그게 충격을 이제 흡수하는 과정이 될 텐데요. 내 몸에 작용되는 그 공의 시간, 접촉되는 시간을 최대한 길게 해줘서 축구공이 가지고 있는 그런 파워들을 좀 감소시키고, 그래서 멀리 튕겨나가지 않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안으로 공이 올 수 있게끔 하는 기술이 트래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좀 더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 가장 먼저 가슴 트래핑이라고 해서 날아오는 공이 몸에 맞는 순간 상체를 뒤로 젖혀서 공과 몸의 접촉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을 작게 한다. 다시 말하면 공이 이렇게 날아오면 이 선수는 이렇게 좀 희미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희미한 그림 있죠? 이 뒤에 나와 있는 그림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가 공이 날아오면 상체를 좀 더 뒤로 젖혀서 공이 내 몸에 닿는 그 시간을 좀 더 벌어서 힘을 좀 약하게 만들고, 그래서 내 컨트롤할 수 있는 주변으로 공을 떨어뜨릴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이제 가슴 트래핑이라고 하는데요. 흔히 가장 많이 사용하는 트래핑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발을 사용하는 트래핑 기술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날아오는 공을 자기의 발을 가까이 갖다 대고 있다가 공이 발에 닿는 순간에 발을 뒤로 젖히거나 빼서 공을 좀 더 내 몸에 잡아두는 시간을 길게 해서 공의 충격을 좀 줄이고, 그래서 내 발 앞에 공을 떨어뜨리는 기술을 바로 발로 하는 트래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벅지를 이용해서 하는 트래핑도 있죠. 마찬가지로 공이 자신에게 날아오면 자신의 그 허벅지를 이용해서 공이 닿는 순간 허벅지를 뒤로 빼서 공을 툭 자기 발 앞에 떨어뜨리는 이런 기술을 허벅지로 하는 트래핑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프팅이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리프팅은 실제로 경기 장면에서 뭐 사용이 되기도 하지만 이 리프팅을 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이제 볼을 컨트롤하기 위한 연습 방법으로 주로 사용을 하고, 실제 경기 상황에서는 내 옆에 어떤 수비 선수가 있을 때 그 수비 선수를 따돌리기 위해, 제치기 위해서 그 공을 좀 컨트롤하기 위해서 뭐 한 번, 두 번 이렇게 튕겨서 수비수를 제치는 그런 기술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축구공, 볼을 잘 컨트롤하기 위한 연습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리프팅은 여러 신체 부위를 이용해서
공을 연속으로 튀기거나 다루는 기술이다. 몸에 힘을 뺀 상태에서 자연스러운 자세가 나오게 해야 하며 몸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공을 주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흔히들 쉽게 접할 수 있던 리프팅이 주로 이제 발등을 이용한 인스텝을 활용한 리프팅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도 이제 축구부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들이 가끔씩 이제 공을 가지고 또는 뭐 축구부 친구들이 아니어도 축구를 즐겨하는 친구들이 흔히들 발등을 가지고 공을 이렇게 통통통통 튀기면서 자기가 계속 내가 공을 컨트롤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 쉽게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인사이드 리프팅이라고 해가지고 제기 차는 것과 좀 비슷하게 공을 발의 인사이드 안쪽 측면을 이용해서 공을 계속 이렇게 튀기거나 다루는 기술을 선보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머리 헤딩으로 하는 머리 이마 부분을 사용해서 하는 리프팅도 있는데 이거는 좀 주로 축구 묘기를 부리는 사람들이 많이 이런 기술들을 선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벅지를 이용해서 또 리프팅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리프팅은 손을 제외한 내 신체의 부위를 이용해서 공을 연속적으로 좀 튀기거나 컨트롤하는 기술인데 대부분 이제 발등, 인스텝이나 또는 뭐 머리, 허벅지 등을 이용해서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게 되면 리프팅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2명이서 연습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한 명은 공을 던져주고 한 명은 그거를 뭐 가슴으로 받는다든지 트래핑을 해서 받는다든지 또는 발등으로 받는다든지 또는 허벅지로 받는다든지 이런 트래핑 연습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트래핑에서 연결돼서 그 다음 동작 드리블을 할 것인지 뭐 패스를 할 것인지 이런 연습들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주로 살펴봤고요. 지금은 이제부터는 좀 더 트래핑에 관련된 좀 자세한 내용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래핑 리프팅은 쉽게 말하면 발이나 가슴 등을 이용해서 손을 제외한 신체의 모든 부위를 사용해서 공을 컨트롤하는, 조정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합니다. 공을 멈추는 각도와 충격 흡수가 중요하다라고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앞서서 2가지 상황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죠. 한쪽은 딱딱한 벽, 한쪽은 조금 푹신한 벽을 가정해 두고 공이 왔을 때 어떻게 튕겨 나가는지를 그림 자료와 함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을 멈추게 하는 각도, 또 충격 흡수 이런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트래핑에는 뭐 가슴 트래핑, 발 트래핑, 무릎 트래핑, 뭐 허벅지로 이용한 트래핑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트래핑은 날아오는 공의 높이와 각도, 주변 상황 등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이용해서 안정적으로 공을 받는 기술입니다. 공을 끌어당기면서 멈추는 감각을 반복해서 익히도록 연습하는 게 중요한데요. 공을 끌어당긴다라는 의미가 공을 내 몸에 좀 더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더 늘려서 충격을 좀 흡수하고 완화해서 멀리 튕겨나가지 않고 내가 다음 동작을 이어갈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안으로 떨어뜨리는 기술을 트래핑이라고 하겠죠. 가슴, 발바닥, 무릎, 배, 팔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이용할 수 있으며 공을 한 번에 다뤄야 이제 효과적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이 닿는 부분을 뒤로 살짝 빼서 충격을 흡수해서, 다시 말하면 공이 만약에 가슴 쪽으로 왔다 그러면 가슴을 뒤로 젖혀서 공의 충격을 좀 흡수하고, 또는 허벅지, 발 등을 통해서 공이 닿는 면적을, 그 부위를 순간적으로 뒤로 빼서 축구공에 날아오는 충격을 좀 흡수해서 공이 멀리 달아나지 않게 내 주변에 떨어뜨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딱한 뼈보다는 좀 더 쿠션이 있는, 충격을 흡수해 줄 수 있는 근육 부위, 살 부위에 닿는 것이 아무래도 좀 더 충격을 많이 흡수할 수 있겠죠.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는 말벅지라고 할 정도로 막 땅땅한 그 근육을 가진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래도 근육이 뼈보다는 충격을 좀 더 흡수하는데 좀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날아오는 공의 각도를 맞춰서 신체 부위를 적절하게 움직이면 의도대로 그 다음 공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강하게 날아오는 공도 내 주변에 떨어뜨려서 그 다음에 어떤 동작으로 내가 연결을 할지, 이런 게 원활하게 이어지려면 트래핑이 먼저 잘 돼야 되겠죠.
트래핑의 종류에는 이제 가슴 트래핑, 그 다음에 허벅지, 또 발 트래핑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가슴 트래핑은 높이 뜬 공을 가슴으로 받는 방법이고, 날아오는 공을 약간 위쪽으로 뛰어 올렸다가 떨어뜨리려고 할 때는 공이 닿는 순간 가슴과 무릎을 펴면서 상체를 위로 올려준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쉽게 생각하면 공이 올 때 상체를 뒤로 젖혔다가, 그래서 공을 받아줬다가 떨어뜨리려고 할 때는 다시 이렇게 상체를 세워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안으로 떨어뜨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벅지 트래핑은 무릎, 허리 높이 또는 그러니까 허리 기준으로 좀 낮게 날아오는 공을 처리하는 트래핑 방법인데요. 디딤발로 몸의 중심을 잡고 트래핑하는 발은 무릎을 올려 허벅지 넓은 부분 있죠. 그래서 그 부분으로 공을 받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을 이용해서 하는 트래핑은 발의 인사이드 안쪽 측면이라든지 또는 발등, 인스텝 부분을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날아오는 공을 받을 때 그 순간 그 신체 부위를 조금 뒤로 빼서 그래서 공을 좀 더 내 몸에 오래 갖고 있고 그래서 충격도 흡수하면서 내 주변으로 이렇게 떨어뜨려서 내가 세컨 동작, 그 다음 동작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트래핑을 할 때 고려할 사항이죠. 패스된 공의 낙하 지점, 다시 말하면 나에게 날아오는 공의 낙하 지점, 떨어지는 위치, 그 다음에 그 코스, 그 다음에 공이 어떻게 날아오는지,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어떤 회전이 걸려서 오는지 아니면 그냥 무회전으로 오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내 몸도 어떻게 받아주고 대처하고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공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과 접촉되는 내 신체 부위에 힘을 빼고 뒤쪽으로 끌어당기듯이 해야 공이 멀리 튕겨 나가지 않고 충격도 흡수하면서 내 가까이 공을 떨어뜨릴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 원하는 동작이나 방향에 맞는 위치에 공이 놓이도록 한다. 공을 받은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을 내가 다음 동작을 연결하기 위해서 원하는 위치 공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주로 오른발잡이여서 오른발을 잘 사용을 하는데 트래핑까지는 좋았는데 공을 떨어뜨리는 위치가 왼발 쪽으로 떨어뜨렸다 하게 되면 어쨌든 왼발을 이용해서 다시 오른발 쪽으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스텝을 좀 바꿔서 오른발을 가지고 다시 2차 컨트롤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죠. 그래서 트래핑은 나에게 오는 공을 충격을 흡수해서 받아내는 것이 가장 1차적인 목표가 되겠지만 두 번째로는 그 공을 내가 원하는 그 부위에, 지점에 떨어뜨려서 그 다음 동작이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두 번째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트래핑을 익히기 위해서는 아까 선생님이 조금 전에도 설명했지만 2명 또는 3명 이렇게 4명 이렇게 좀 그룹을 이루어서 누군가가 공을 던져주면 누군가는 그 공을 받고 또 그 역할들을 교대하면서 하는 연습 방법이 있겠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트래핑을 하는 친구들은 자신의 자세라든지 모습을 모르니까 옆에 같이 그룹으로 활동하는 친구들이 너는 이런 동작들이 좋은 것 같아 또는 이런 동작을 좀 더 바람직하게 더 좋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조언도 좀 해주고 하면 좀 효과적으로 연습이 될 수 있겠죠. 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하게 되면 그때 친구들하고 또는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오늘 축구의 트래핑 또 리프팅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선생님이 수업의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축구에 있어서 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슛 또는 킥이라는 기능을 사용하지만 슛을 하기 위해서 또는 킥을 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 편의 플레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로부터 공격이 시작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 내가 기본적인 축구공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이 트래핑 또는 리프팅 이런 기술들을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트래핑 같은 기술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축구 경기를 할 때 좀 더 다양한 기능을 선보일 수도 있고 우리 팀의 경기 플레이가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배웠던 트래핑, 리프팅 어떤 내용인지 잘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등교 수업을 하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직접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지금까지 강의 들으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안녕!